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 남자로서 강해. 일단 40대 50대쯤 되면 직장생활과 금전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며 즐기기보다는 살려고 운동은 아니고, 운동을 하면 건강을 찾지만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운동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헬스, 수영, 등산, 고수업, 이건 아니구나. 여러가지 무산소, 유산소 운동을 해봤는데요, 자전거를 5년째 지금도 꾸준히 즐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가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찾아주는지 저와 함께 보실까요? 당연 제일 중요한 건 남자로서의 첫 번째로 오해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무릎에 사용된 연골이 소진되어 무릎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무릎에 가장 데미지를 주는 건 저희 몸의 체중인데요, 즉 등산이나 런닝의 경우는 무릎에 저희 체중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르막을 올라가지만 내리막에선 데미지를 주니 하지 말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자전거의 경우는 무릎에 부담을 줄 거라 생각하시지만 제대로 된 자세로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안장, 핸들바에 체중이 분산되며 페달에 힘을 실을 정도의 무게만이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즉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무릎에 관련된 근육이 자전거로 인해 발달이 됩니다.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만이 아니라 자전거에 가장 많이 새는 대퇴사두근도 함께 강화가 됩니다. 대퇴근이 강화되면 무릎에 가는 하중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외 하체를 버텨주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며 자전거가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 자전거로 인한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감량이 되며 무릎에 가는 저희 체중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겠죠. 무릎이 아픈 경우는 잘못된 자세와 어필을 오를 때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쓰려다 보니 내측인대와 십자인대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을 안쪽으로 하면 되지 않는 원리와 같은 경우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하체 근육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역시 남자의 생명은 하체.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체 근육을 단련할 일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남자의 힘이 약해지. 자전거 유독 하체 근력 운동에 좋은 이유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든 적도 있지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대퇴사두근, 둔근, 햄스트링 같은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생활에서 운동이 어려운 둔근, 대퇴이두근, 허벅지, 내전근 쪽으로 자전거는 운동이 많이 되죠. 당연 이것도 올바른 자세로 인한 자전거를 타셨을 때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당연히 근선장에는 무거운 무게로 하는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웨이트가 더욱 좋습니다. 근비대가 아니라 근지구력과 지근 발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엉덩이근, 즉 둔근은 하체 근육 중 에너지원이 가장 풍부하고 회복 속도가 빠른 접근, 즉 지근에 해당되며 햄스트링도 근육의 길이가 길고 근섬유가 풍부한 지근에 해당됩니다. 평소에 운동할 수 없는 지근이 자전거로 인해 단련이 된다는 얘기겠죠. 평소에 발달하기 어려운 지근을 자전거로 지속적으로 운동이 되며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하체, 그리고 상체 역시 운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체로 자전거 운동량을 삼지만 그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 몸을 지탱하는 코어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상체는 힘을 빼고 자전거 타는 게 좋기 때문에 상체에 어느 정도의 근손실은 감안해야겠죠. 세 번째로는 자전거는 심폐기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로 인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동맥으로 방출되는 분당 혈액량인 심박 출량이 증가하고 심장박도 횟수인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힘들었던 속도에 높은 심박은 힘들었지만 계속적인 자전거 운동으로 같은 속도에도 심박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박 출량이 증가하면서 몸에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신체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심박수와 폐활량 증가로 인한 폐기능 강화, 원활한 산소 공급, 노폐물과 활성산소 제거로 인해 심박의 향상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심폐기능 향상으로 인해 혈액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심폐기능 향상으로 원활해진 혈액순환이 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혈액순으로 발생되는 동맥경화, 뇌경화, 뇌출혈 등 혈관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감수성에 증가시켜 혈당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당뇨에도 아주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에 꼭 한번 빠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 위에서 얻은 근력 강화가 심폐기능 향상으로 인해 따라오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평균적으로 1kg를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칼로리 양은 7000칼로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전거는 약 70kg 성인 남자가 30분 정도 자전거를 탄다면 300칼로리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럼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보통 자전거를 타러 나가게 되면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5에서 7시간, 더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은 10시간, 20시간 정도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즉 5시간을 탄다면 2000에서 3000칼로리 정도의 소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을 탄다면 약 6000칼로리 정도의 감량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자전거를 탄 후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 자전거를 타면서 빠지는 수분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자전거는 칼로리 소비량이 많은 만큼 운동 후 어마어마한 식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식욕을 참을 수 있어야지만 더 빠른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열심히 탔으니 내 맘대로 먹자 라고 하신다면 아마 저처럼 건강한 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외 남성분들의 전립선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각설하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회음부가 안장에 직접 맞닿게 되고 지속적인 압박과 충격 전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음부신경 압박 증후군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증상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1시간에 적어도 5분 이상의 휴식으로 압박감을 최소화해주는 게 좋고, 자전거를 주행 중에서도 안장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며 혈액순환을 해주는 게 더욱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립선 지속적인 압박만 뺀다면 걷기 운동보다 약 2배의 효과가 있는 자전거는 심폐기능 향상, 하체 근육의 강화, 자율신경계 작용 정상화 등으로 남성에 더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전립선 압박에만 신경을 쓴다면 남성의 더 큰 힘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역시 남자는. 마지막으로 자전거가 가장 좋은 점은 위에 같은 신체의 건강함을 찾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속도감과 풍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까지 가지게 되니까요. 빠른 속도감으로 먼 거리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로 인해 러서스 하이라고 불리는 항울감을 여러분들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자전거가 건강, 정신 모두 좋지만 빠른 속도감으로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헬멧은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5년 동안 자전거를 즐기며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사랑하고 있는 드론라이더였습니다.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고 즐거운 추억 자전거로 많이 쌓으시고 자전거로 건강한 신체를 얻으시길 기원 드립니다.